개업을 해야 될 텐데, 개업을 하면은 집에서 할 것이냐 사무실을 얻을 것이냐,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. 일을 못한다.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있게 되고 휴대폰 보게 되고 TV 보게 되고 뭐 이래서 집에서는 업무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집에서 업무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그냥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집에서 할 때의 장점, 비용이 적게 듭니다. 두 번째, 수임이 왔을 때 조금 다르긴 한데, 수임이 왔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, 고객한테 가는 식으로 하거든요.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간다. 그래서 그 근처 커피숍 수임을 한다. 그래서 이 수임 확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고객한테 찾아가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수임이 안 될 텐데, 왔을 경우에는 거기서 고민하고 할 때 찾아갔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임 가능성은 또 높아집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어서 출근을 하게 되면 복장이나 이런 거 조금은 신경 써야 되죠. 근데 집에서 일할 때는 복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단점, 저같이 집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. 이제 수임 관련돼서 마찬가지인데, 고객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단순 상담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날 찾아온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.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뭐 행정사 사무소다 그러면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언제든 편하게 가서 상담받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, 집에서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 사람 왜 계속 온다고 하지? 사무실이 없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장점과 좀 또 다른 단점이라고, 장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무실에 행정사 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저 행정사가 집에서 일한다 할 때보다 사무실에서 일한다 하면은 그 사무실의 위치와 종류 이런 거에 따라 이 행정사는 잘 나가는 행정사구나 못 나가는 행정사구나, 이런 것들을 얼추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무실이 크고 화려하면 할수록 이 행정사는 잘 되는 행정사 사무실이구나,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일과 휴식을 분리할 수 있다. 일과 휴식을 분리할 수 있죠. 집과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일하는 공간, 그리고 집에 왔을 때는 휴식하는 공간,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할 수 있고, 업무 능률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리고 아까 저 수임 관련돼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고객의 수임 확률이 높아진다. 어찌됐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은 그거를 수임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오기 때문에 수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. 다만 이제 단점, 비용이 많이 든다. 그렇겠죠. 임대료, 거기에 뭐 전기 사용료, 인터넷 사용료, PC도 사야 되죠. 가구도 일단 사야 되죠.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건데,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? 없지 않다. 왜냐면 첫 직업으로 행정사를 얻는 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다가 행정사를 얻었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뭔가 계속 할 일이 있었어요. 중간에 한두 시간 쉴 때도 있지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, 행정사 사무소를 차리고 나서는 8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. 특히 초반에. 그래서 이게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뭐 하고 있지?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, 뭐 TV도 설치해서 넷플릭스도 보고, 행정사 업무 관련돼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참 내가 뭐 하고 있나, 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. 이 정도가 단점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거가 별개돼서 이제 공유 오피스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면 공유 오피스의 장점, 단점 보자면, 장점은 비용이 저렴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유 오피스가 통상은 번화가에 있죠. 세 번째는 요거는 공유 오피스가 정말 좋은 곳,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에 인접한 사무실에서 행정사에게 수임을 의뢰한다거나, 아니면 그
내에서 이제 계속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뭐 공유 오피스에서 어떤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,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장점이 커피, 프린트 뭐 이런 거 공짜인 데도 있죠.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으면 또 프린터도 사야 돼요. 그리고 커피 마실 거면 커피도 사야 되고. 근데 공유 오피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커피도 공짜, 프린트도 공짜. 근데 이제 단점은 그 간판 설치나 이런 게 좀 제한되죠. 그리고 접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유 오피스 내에서도 비용이 높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 뭐 그 회의실을 예약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, 이게 조금 제한 사항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공유 오피스마다 다르겠지만 회의실은 뭐 전날 몇 시까지 예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고객이 당장 온다고 했을 때 만날 장소가 좀 애매해지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고객이 온다고 했는데 회의실이 꽉 찰 경우에 얘기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. 또 통화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에서 모든 게 다 편하게 가려면 사무실을 얻는 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도서관 자리처럼 그냥 나 혼자 업무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, 전화 통화하려면 삥 나와서 걸어 나가야 된다,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. 아니면 1인실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, 내가 원하는 요구 수준을 맞추면 맞출수록 비용은 높아집니다.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. 그리고 손님이 급하게 올 때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겨요. 회의실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. 그리고 아주 단순한 건데, 주차. 아시는 분이 공유 오피스에서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 관련돼서 번호를 입력하면 3시간까지 무료인가?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계시는데 3시간마다 움직이십니다. 나갔다 들어오면 또 공짜인데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공유 오피스 관련돼서. 그런데 이제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고, 위치가 예를 들면 대전 기준으로 하면 둔산동의 위치가 가장 좋은데, 둔산동에 일반 사무실 얻으려면 그 임대료만 월 한 100은 줘야 될 텐데,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면 30만원, 40만원에 그거랑 비슷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겠죠.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사무실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의 장점, 사무실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도 차익을 누릴 수 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수한 사무실을 지금 사무실로 이제 임대로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매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, 고객들 입장에서도 사무실이 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. 근데 단점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요. 이게 되게 치명적이었어요. 제 입장에서는 되게 치명적이었다. 이게 행정사가 월별 수입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정말 못 버는 달에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냥 목돈 들어간 거 그냥 내가 갖고 있어서 여기서 쓰면서 버텼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유지비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. 아니 근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. 제가 처음 얻었던 사무실이 한 30평대 정도 돼서 크긴 너무 컸어요. 행정사 사무실로 쓰기에.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월 관리비가 한 4, 50 정도 나오고 대출이자 한 40 정도 되니까 거의 월 80, 90 정도 나가고, 거기에 인터넷비 뭐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되게 부담이 많았습니다. 그렇다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을 본인이 파악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뭐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집도는 공유 오피스예요.